안녕하세요. 데키입니다. 텔라닥 헬스에 대해서 오랜만에 얘기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텔라닥은 이제 온라인 텔라 헬스? 그러니까 이제 리모트 서비스죠. 리모트로 이제 의사들이랑 만나가지고 진료 서비스도 하고 그리고 약 같은 것도 받고 이렇게 하는 서비스인데 이게 지금 현재 리본고랑 합병된 상황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텔라 헬스 마켓은 US가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그러면 한국이 그 후발주자로 원래 이제 좀 미국이 혁신적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좀 따라오는 그 미국이 먼저 혁신성을 보이고 그리고 다른 데가 이제 좀 그 컨트롤 같은 거나 로우 같은 거를 좀 플렉시블하게 하면서 따라오는 그런 형태잖아요 주로. 그래서 갑자기 완전 선발주자인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국 마켓을 볼 때, 뭐 굿닥 이런 거를 볼 때 어떻게 움직일 건지 보기에 좋은 지표인 것 같고 한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컴페티션은 어떻게 되고 있고 성장성은 어떻게 보고 있고 마켓이 어떻게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 일단 시작은 2분기 리저트를 얘기하면서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텔라닥을 완전 시작하기 이 2분기 리저트를 보기 전에 어떤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 텔라닥이 지금 136불이 6불에 와 있습니다. 이게 얘네들이 52주 최고점은 이제 300불이었는데 300불이었는데 이제 현재는 아쉽게도 반토막 난 상황인데 저도 리본고 때부터 상당히 좋아했던 주식이었고 당뇨는 특별히 잘 될 거고 저는 크로닉 디지즈를 해결할 수 있는 더 간편하게 해줄 수 있는 이 세상이 왔으면 늘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크로닉 디지즈는 내가 맨날 뭐 당뇨 같이 내가 당뇨가 있으면 이게 없어질 건 아니잖아요. 계속 내가 프리스크립션 드러그를 받고 내가 이걸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계속 병원을 가기엔 너무 불편하거든요. 저도 예를 들어서 저도 아토피가 있는데 아토피 약을 만약에 대학병원에 간다. 근데 대학병원이 꽤 멀잖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맨날 받기에는 맨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가가지고 받기에도 불편한 거예요. 그게 물론 잠깐 봐가지고 어떤 상태인지는 봐야 되는 건 인정하는데 거기 가는 시간이랑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랑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랑 평가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하루에 뺏겨가지고 나도 이게 좀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큰 차이가 없는 내가 만약에 물론 몸에 많은 변화가 있고 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면 가가지고 볼 수 있는데 굳이 막 또 이제 피부가 많이 일어난 상태에서 저는 가가지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막 기다리고 하는 것도 불편하단 말이에요 몸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가가지고 그냥 화면으로 그냥 봐가지고 화면으로 봐도 충분한 평가가 되거든요. 그냥 화면으로 보는 거랑 요즘 카메라도 잘 돼 있어가지고 화면으로 대화해가지고 보는 거랑 실질적으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보이스가 있어가지고 난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서비스는 충분히 줌 켜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지금 로우가 빨리 안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라고 했는데 뭐 텔라닥이라는 게 있었고 텔라닥이 이제 미국에서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발주자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좀 후발 시장인 한국이 후발 시장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후발이 아니고 그냥 그 로우 업테이크가 그냥 느린다는 거죠. 누구를 보고 좀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텔라닥이 좀 잘 움직였으면 좋겠다. 좀 빨리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개인적인 사심이 있으면서 투자를 하는 회사죠.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136불로 반토막 났고 지금 업사이드가 어떻게 보면 두 배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전만 회복하기에도 두 배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시총이 21 빌리언 달러니까 20한 4조, 25조까지 뭐 볼 수 있는 현재 시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US에서 지분이 지금 한 마켓 쉐어가 한 13% 있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나머지들은 지금 한 3% 레인지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 주자가 한국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주식이 암웰이죠. 암웰이 아메리카 웰 코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주가가 많이 후청했는데 4분의 1 토막 났어요. 그건 왜냐면 당연히 선발주자 있는 어, 텔라닥은 리본고라는 큰 회사랑도 이미 합병을 했고 얘네들은 인수를 한 게 아니고 이게 합친 거예요. 합병을 했고 작년에 합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암웰 코퍼레이션을 사람들이 상당히 인기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좀 봤을 때 나는 이 마켓이 아직 well established한 마켓이 아니고 뭐 그때는 BNPL보다는 좀 핫했지만 지금 BNPL보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핫한 시장이었고 어 얘네들이 마켓 쉐어가 월등히 적은 그리고 여기에는 암웰도 있지만 많은 회사들이 지금 깔려 있거든요. 바로 텔라닥 밑에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막 조금씩 마켓 쉐어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암웰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았는데 하여튼 이런 회사 그러니까 쌉니다 이거는 4분의 1 가격인데 싸요. 그래서 물론
어, 주가 테크니컬리 이 그래프만 가격만 봐도 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싼 게 리스크가 엄청 많다는 거죠. 얘네들은 안 돼가지고 마켓 쉐어가 점점 떨어지면 이게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리스크도 있는데 그 대비 리워드도 확실히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들어가 있어 나무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좋게 봤던 구달엑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구달엑스는 주위에 있는 파마시랑 되게 간편한 시스템인데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약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뭐 프리스크립션 받는 시스템도 있대요 구달엑스에. 근데 하여튼 약을 받아가지고 뭐 감기약을 사러 갈 때 근처에 어떤 게 다 싼가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내 인슈런스에 따라서 어디가 더 싼가. 한국처럼 이제 인슈런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곳곳이 나눠 있고 그리고 지점마다 가격이 좀 다르거든요. 미국은 그냥 땅도 넓고 그러니까 가장 가격 대비 그리고 거리 대비 좋은 뭐 감기약을 사기 가장 좋은 데는 어딘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구다렉스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계속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막 그때 전에 한번 아마존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확 떨어진 적 있죠. 아마존도 이런 필 서비스에 프리스크립션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런 걸 그래가지고 한번 막 떨어졌었는데 얘네들은 그래도 마켓캡이 꽤 크게 홀딩을 하고 있고 52조 최고치가 64불인데 지금 45불이면 3분의 1 토막 나도 그래도 잘 버티고 있네요. 그리고 마켓 시총이 거의 비슷해요. 텔라닥이랑 뭐 크게 차이 안 나고 한 18조? 물론 이제 1조 1조씩만 크게 차이 나지만 요즘에 좀 덤덤해지긴 했어요. 1조 원이라는 그 가격에. 그래서 네. 뭐 그래도 비싸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우리 원래 오늘 얘기할 텔라닥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테라다 2분기 리절트로 좀 들어가 보면 일단 매출은 이런 거가 있고 일단 여기 additional highlight라고 하는 부분이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Sign Significant New Agreement with HCSC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보험 서비스예요. 네, 호스피탈인가? HCSC가 헬스케어 시스템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얘네들이 뭐 보험 인슈런스 이런 걸 하는 회사여가지고 결국에는 이 텔라 헬스 마켓이 잘 되려면 모든 그 예전에 뭐 나녹스 이런 회사들도 많이 했었지만 그런 회사들이 따라오려면 결국에는 보험도 같이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보험 시스템이랑 보험의 입김이 상당히 세가지고 자기네랑 콜라보레이션 잘 안 돼 있는 회사를 굳이 소개시켜주지 않고 한국도 뭐 비슷하죠.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자기랑 자기 이익이 되는 회사랑 많이 자기 보험을 들은 사람들한테 줄 거고 그 서비스를 더 싸게 해줄 건데 이렇게 같이 HCSC랑 이제 어그리먼트를 해가지고 파트너십을 하고 하면 훨씬 더 여기에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서 점점 더 이제 인슈런스 회사들이랑 하면 콜라보를 하고 하면 더 좋은 게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고 되고 있고 여기 또 아래 보면 announced collaboration with Microsoft to integrate Teladoc Solo Platform for Health System into Microsoft Teams to streamline clinical workflows into a unified experience.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랑 비슷한 거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콜랩을 하고 있다는 거는 커스터머 베이스가 훨씬 더 늘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을 보면 일단 연간으로 많이 늘고 있고 에비타도 연간으로 많이 늘었죠. 그리고 액세스 피도 많이 늘었고 비지트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비지트 피 레베뉴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는 커스터머가 많이 늘지 않는 이상 일단 클라이언트 기본 커스터머는 많이 안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운사이드면 근데 이제 액세스 피는 많이 늘었으니까 이거 충분히 그리고 US 레베뉴 그러니까 텔라 헬스 시스템을 딱 여기서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US에서는 이 텔라라는 게 그러니까 온라인 독터 서비스, 온라인 의사 서비스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전에 바이든도 한번 나는 이 텔레헬스 서비스를 좀 늘리겠다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거의 초반 때. 그래서 US가 이 마켓을 리딩하고 있어요. 다른 데 대비해서 이 전체 글로벌 마켓을 보면 한 88%의 레베뉴 매출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인터내셔널 마켓은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여기에서는 아직 뭐 자리는 발은 담그고 있지만 그 터윈더 워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도 내가 그렇게 큰 확신이 없는 거는 잠깐 발만 담그고 있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여기서는 크게 노력을 하지 않는 거 할 필요가 아직 없다. 여기서 집중할 필요가 없고 미국에서 잘하면 나중에 다른 서비스도 잘 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잘하고 있는데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쿼터리 트렌드 해가지고 분기별 분석이죠. 근데 여기서 저도 잘 본 게 크로닉 케어 인로먼트예요. 이거는 프로포마라고 해가지고 뭐 프로포마가 많은 경우에도 있지만 얘네들이 이제 리본거랑 합병해가지고 어떻게 됐나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됐나라고 보고 있으면 물론 리본거의 실적이 많이 반영이 되겠지만
크로닉 하면 이제 당뇨에 많이 크게 있었던 리본고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던 서비스가 리본고니까, 리본고의 힘을 많이 입은 것 같아요. 여기에 데이터 자체가. 그게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분기 대비해서 한 50만 명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70만 명이 있으니까 좀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액세스 피가 많이 늘고 있다는 거는 일단 기본에 돈 내는 사람들은 크게 차이가 페이드 멤버, 그러니까 유료 결제, 그러니까 뭐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사용하는, 아니면 이게 어떻게 정확히 페이드 멤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템포러리 있던 사람들 밀리언이잖아요. 150만 명도 이제 흡수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다 돈을 내고 있다. 이거 트라이얼 피리어드인 것 같아요. 트라이얼 피리어드한 서비스도 다 들어와가지고 흡수해가지고 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한 사람들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은 데려오기에 장벽이 있다. 그 장벽을 어떻게 풀느냐라고 보면 얘네들은 일단 파트너십을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파트너십이 가장 키는 인슈런스,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을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보험회사들이랑 많이 그쪽의 클라이언트랑 그 원래 당뇨 이런 걸 보면 보험이 비싸요. 보험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너무 돈이 비싸기 때문에 자기 커버 잘해주는 이 회사들이랑 점점 더 늘려나가면 얘네들은 탄탄하게 쭉쭉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PMPM 같은 경우도 PMPM이 per membership per month인가? 그래서 유저당 그 돈을 쓰는 가격인데요. 작년 2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1라고 하면 지금 이제 2021년 2분기에서 2.5달러 거의 왔어요. 그러니까 두 배, 1.5배 늘은 거죠. 2.5배라고 해야 되나? 네, 하여튼 150%? 150%가 그러니까 1.5달러 더 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훨씬 고무적이다. 이 플랫폼이 충분히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해서 요거 반 이렇게 사용했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트라이얼 피리어드를 사용했다고 하면 이제는 좀 더 믿고 더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가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더 많이 쓰게 됐고, 아니면 네, 결국엔 이런 말이 되니까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 많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퍼레이팅 매트릭스를 보면 이제 비짓하는 뭐 놀러 온다고 하기엔 좀 그런데, 하여튼 접속하는 회원이 그래도 많이 늘긴 했고요. 많이 트라이얼 피리어드가 많이 늘긴 했는데, 네, 리본고 멤버십이 여기 말씀을 드렸듯이 리본고 멤버십이 크게 이걸 늘려놨어요. 네, 늘렸어요. 멤버들이랑 효율이랑 이런 거는 리본고가 좀 밀고 나간다라고 하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저는 일단 봤냐면 리본고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래서 텔라닥이랑 합치는 거가 싫었어요. 왜냐면 리본고는 지금 캐시카우고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애들인데 텔라닥이랑 멀지하면 너무 이 브로드한 시스템에서 안에 들어가면 그냥 결국에는 캐시카우처럼 일하다가 힘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리본고는 한계점이 있는, 그리고 당뇨 인구가 계속 는다고 하지만 결론은 한계점이 있는, 더 마켓 자체가 사이즈로 보면 작은데 이 브로드한 마켓을 보고 있는, 그리고 브로드한 그 제너럴 메디슨 에리어랑 그 메디슨 에리어 좀 밑에 내려다 보면 될 것 같네요. 여기에서 여기서 그림이 안 나와 있구나. 좀 더 넓게 보면 이 제너럴 마켓, 큰 마켓을 보고 있는 텔라닥이랑 합병을 하면 나중에는 이 전체적인 사이즈가 올라갈 거잖아요. 뭐 한 섹터만 텔라 메디슨이 한번 일어나면 텔라 헬스 섹션이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리 어댑트 되면 이게 다 올라갈 거잖아요. 한 섹션만 올라갈 게 아니라 뭐 다이비티스 있는 사람만, 당뇨가 있는 사람이 올라갈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롱텀에 보면 진짜 길게 보면 리본고가 잘 합병을 했고 나중에는 이 섹터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찾는 거는 편의성이고, 그 편의성이 기술을 받쳐줄 수 있냐 없냐라면 지금도 기술이 받쳐줄 수는 있어요. 뭐 사람들이 봐가지고 비대면 서비스라고 하죠. 비대면으로 의사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물론 이거는 그냥 법이 맡고 있는 거잖아요. 기술은 이미 있고. 그래서 요즘에도 대학병원 제가 최근에 갔는데 가면 편해졌더라고요. 예전보다. 뭐 그냥 다 포스 같은 거로 이제 회원 멤버가 왔다는 거를 누르고, 저는 병원에 가가지고 대학병원 가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접수를 하고 싶었는데 저기 포스 이렇게 가리키더라고요. 살짝 짜증 났는데 삼성병원에 갔을 때 네, 포스 가르쳐가지고 포스에 그냥 접수하고 들어갔는데 훨씬 더 편해지긴 했어요. 네, 그렇게 편해져가지고 나중에 제가 약국도 이제 결정할 수 있고 물론 약국 지정하는 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뭔가 더 많은 약국들이 들어와 있다고 할까? 예전보다 훨씬 더 플루이드한 시스템이고 더 빨리 되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종이 같은 게 이제 진단서 같은 게 나중에 다 결제를 하고 한 장 한 장씩 나오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한 번에 뭐 같이 나오고 훨씬 더 스트림라인 되고 있는 그 부분도 스트림라인 되고 있는데 나중에 좀 더 나가면 법만 허용하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충분히 지금 테크니컬로 막혀 있는 건 없잖아요. 뭐 여기에서 테크니컬 막혀 있다고 하면 뭐 본인 인증 이런 거를 온라인으로 하는 서비스 아니면 법률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 그런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기술은 다 구현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를 보면 얘가 지금 매출이 이렇게 보면 1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연간 매출을 평가할 때는 얘들이 한 4천억씩 하고 있잖아요. 4천억 하면 4, 4, 16 그러니까 1.6억 잘못했다. 네, 1.6조 네, 1.6조 원 정도의 이제 매출을 연간 매출을 이렇게 보면 안 되구나. 잠깐 액세스 피만 받네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한 4.5니까 4.5라고 해서 네. 어? 어. 4.5로 그냥 계산을 할게요. 아니면 편하게 5천억으로 계산하면 한 거의 2조? 막 업사이드가 가장 높은 게 한 2조? 2조 정도, 2조 원 정도를 연간 매출을 2조 2천억? 뭐 이 정도의 연간 매출을 이제 발행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가장 업사이드고 지금 현재 막시어 그러니까 여기 예상하고 있는 다른 이제 애널리틱 리졸트를 보면 US 텔라 헬스가 지금 8.1조 원 정도의 이제 마켓캡을 가지고 있었대요. 2021년에. 근데 이게 CAGR 32%로 연간 이제 성장률이 32%로 2026년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마켓캡이 한 43조 정도 될 거고, 그러면 13%라고 계산하면 지금 5.6조니까 많이 잡고 있어가지고 여기 2.2조 정도, 2조 정도로 올해 보고 있으면 2026년까지 한 더블 정도 이제 볼 수 있으니까 2배 넘게 이상 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괜찮은 시스템이고 오히려 이 시스템이 저는 그 스카이라켓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문제는 모든 서비스들이 그렇죠. 지금은 높이 올라간 것도 지금은 이제 텔라 헬스라는 게 얘네들이 문제점을 좀 얘기하면 현재 문제점이 얘네들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갈 돈이 너무 많아요. 이게 SG&A라고 해가지고 SG&A라고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 판관비라고 하죠. SG&A를 판관비라고 하는데 판관비가 리본고랑 합병하면서 많이 나가고 있어요.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FCF 프리 캐시 플로우가 좀 잘 안 될 것 좀 계속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캐시가 계속 없고 이게 돈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태워야 되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 같고 어느 부분에서 이제 빨리 이걸 해소해야 될 텐데 아직은 이 마켓이 그렇게 확 성장할 것 같지는 마켓 사이즈가 뭐 천천히 그러니까 연간 30%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좀 천천히 올랐다가 확 뜰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테슬라 옛날에 테슬라처럼 이렇게 아주 슬로우 트렌딩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스텝업을 빡빡빡빡 하면서 법들이 올라가면서 법들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법들이 개정되려면 그 밑에 법들이 바뀌기 위해서 수많은 그 보험회사들이랑 같이 합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가려면 아직은 좀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언제 뜰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언제 우리가 뜰지도 모르고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내가 길게 이렇게 분기 투자 아니면 매달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텔라닥도 계속 보고 있으면 좋은 회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많이 투자를 한다. 많이 투자를 하면 많은 비중을 근데 텔라 헬스 이 섹션에 투자하고 싶으면 내가 좋아하는 2등 회사 하나랑 그리고 텔라닥이랑 해가지고 비중을 좀 조정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투자를 권유드리는 영상은 아니니까 이거는 지금 갑자기 매수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는 나 개인이 저는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개인이 알아가지고 평가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데 확실히 좀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테라닥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데랑 비교해 보면 뭐 덕트손 디만드나 그리고 MR 같은 게 있는데 텔라닥은 이제 또 닥터 같은 경우에도 시간당으로 고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시간당으로 고용하고 있는 거 대비해서 다른 데는 뭐 거의 풀타임으로 고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피지션도 많아요. 피지션 이거를 좀 점검할 수 있는 닥터들이 5만 5천 명 있어요. 텔라닥은. 그런데 다른 데뭐 덕수선 디맨드는 1,400명 그리고 암웰도 1,400명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진료 효율이 너무 안 나와요. 네, 너무 사람들이 네, 그 피지션들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시간이 좀 안 좋고 시간 이게 쓸 수 있는 거 컨설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시간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테라탑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한 10.6분, 10.6분에 이제 진료를 봐줄 수 있는데 다른 데는 뭐 6분, 5.9분, 뭐 거의 6분 정도 되니까 네,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TAM 같은 거 보고 있으면 현재는 엑스퍼트 메디슨, 뭐 특별한 메디슨 그리고 다이비티스, 당뇨 이런 부분이 가장 커요 매출이. 네, 28조, 뭐 20, 테라닥 헬스랑 리본고에서 매출이 28조가 될 수가 없는데. 네. 하여간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저도 뭐 아날리티컬 데이터 추가로 보고 있어가지고 누가 애널리시스 쓴 거를 추가로 보고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 보여주면 문제가 될 수 있어가지고 어느 좀 좋은 부분만 이렇게 뜩 뽑아가지고 저는 이제 공유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예전에 리본거가 인수했던 2015년 1월이라고 써있네요. 메타 헬프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멘탈 정도 부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리본거도 멘탈 케어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 멘탈이 2020년인가? 최근에 이제 팬데믹을 통해가지고, 디맨드가 500%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 비짓이 500% 올라갔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뭐 멘탈 헬스 그리고 리본고에서 좋아했던 거 리본고 그때 합병하기 전에 멘탈 헬스 들어가고 싶다 멘탈 헬스를 찾아보고 있다 뭐 그런 서비스를 좀 제공해 준다 이래가지고 확실히 계속 네 드라이브는 저는 리본고가 더 좋았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일단 더 큰 이제 리본고를 그때 뭐 합병했을 때 그때 뺐죠 저도 당연히 아쉽게도 막 슬퍼하면서 뺐는데 리본고를 리본고가 좀 단기적 프로피터빌리티가 상당히 높은 회사라고 보면 텔라닥은 좀 길게 가져가면 좋은 회사다. 그래서 뭐 멘탈리티 뭐 내가 있는 요즘에 보면 정신 질환이 많이 있잖아요. 주위에 뭐 정신적으로 뭐 ADHD 이런 것도 많이 평가가 되고 있고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이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정신병을 진료받는 사람들이 더 진단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병명이 더 많이 진단을 받으면 그냥 네, 뭐 이런 시장도 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문제는 많이 되고 있는데 판관비 문제가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있고 뭐 콕스가 그래가지고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성만 계속 포커스하고 있고 이것도 아주 롱텀 플레이일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단가가 더 이상은 안 내려갈 것 같긴 한데 주가 테크니컬한 측면에서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한 번 들어온 사람들은 빠지질 않잖아요. 일단 여기에서 강력한 서비스는 들어온 사람들이 잘 많이 안 빠져요.
많이 안 빠지고 반복되는 리어커링 커스터머들이에요. 왜냐면 크로닉 디지즈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리본고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크로닉 디지즈 당뇨라고 치면 당뇨가 많이 가장 많으니까 리본고가 당뇨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일단 그 인슈런스가 좀 잘 돼야 되고 보험이 잘 돼야 되고 그 보험사가 여기를 소개시켜 주려면 자기랑 파트너십을 맺어야 돼요. 근데 현재 그로스 마진이 얘가 60%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뭐 1분기 여기 이 화면은 공유하고 있구나. 여기서 보이시지? 네. 보면 그로스 마진이 총 매출 총이익이라고 할까요? 네, 67%, 67%까지 올라왔잖아요. 상당히 높으니까 뭐 나중에 이렇게 좀 파트너십을 해줘가지고 마진 쉐어 할 공간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여기로 인해 가지고 성장성이 또 폭발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아직은 뭐 아직은 좀 기다려야겠다. 여기 죄송합니다. 하품이 나오네요. 어, 네, 여기에 스톡 베이스 컴pen세이션 이거는 리본과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다 발행한 거니까 슬슬 좋아질 거라고 하기에는 보지만 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충분히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좀 너무 멀리 가야 되는 아직 가야 될 길이 먼 회사로 평가되고 있어가지고 고민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음, 사이클이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시장이어서 단기적으로 노려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저도 텔라닥을 잘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텔라닥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텔라닥이랑 암웰 이런 얘기들 많이 되고 있고 텔라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이 신기술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할 때는 주로 이 혁신성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는데 지금 혁신성을 보면 어, 많이 재무가 안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무가 안 좋은데 그래도 1등 회사들을 하고 재무가 안 좋고 프리 캐시플로우가 많이 없을 때 이제 또 이제 많이 걱정이 되고 지금 텔라닥이 왜 안 오르냐라고 보면 지금 현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가고 금리가 상승하면 얘네들이 이제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걱정하고 있지만 캐티 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성을 많이 보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뭐 이게 금리 뭐 이런 거는 단기적이고 짧은 거고 결국에는 수익성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로스가 A 플러스인 이 회사를 많이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텔라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도 한번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텔라당 영상 남겼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